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64개국 중 2년 연속 23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3050 클럽 중에서는 미국 10위, 독일 15위, 영국 18위, 한국 23위, 프랑스 29위, 일본 31위, 이탈리아 41위로 1위는 스위스로 2위 스웨덴 3위 덴마크, 4위 네덜란드 중국은 16위라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G7의 일본과 이탈리아는 추락하고 있네요. 일본에서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론 애써 외면하며 정신승리하기도 하고 짐 로저스의 예언처럼 진짜 일본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라서 그런지 이 기사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순위를 무시하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국가 규모를 무시한 순위의 의미는 없다. 경쟁력과 국가의 규모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마 규모를 고려하면 스위스는 쑥 내려오기 때문이지. 스위스의 자기만족 랭킹. 코로나로 인해 지금 돈 벌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 정도다. 남아도는 개인 자산이 전 세계 주식과 선물, 가상화폐에 흘러들어가서 순식간에 금융업이 강한 나라는 경기 회복을 했다. 어디까지나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 때문이지.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UBS 같은 투자은행이 난립하는 스위스의 순위가 올라가고 이 순위는 인구가 적은 나라가 유리하다. 정부의 효율성을 보면 1억 2,700만 명의 일본과 850만 명의 스위스는 공무원의 사무 작업도 비교할 수 없고 스위스 전자 정부 도입에 찬성 사람도 많았으니까 일본처럼 마이넘버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회에서는 순위가 올라가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작년에 비해 3위나 랭크가 올라갔다. 진짜 문제는 스위스는 규모는 작지만 개인 소득도 높다. 물가도 엄청 비싸지만 말이지. 일본은 효율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의적과 인구 감소 추세라서 진지하게 미래엔 침몰할 거야. 지금은 인구가 많아서 규모가 나름대로 있지만 일본은 제조업으로 승부해도 중국이나 한국 같은 신흥국에 이길 수 없으니 다음 먹거리에 제대로 진출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하다. 스위스 무역 수출액은 886만 명이 3,139억 달러, 이건 1억 2천만 명이 7,055억 달러. 일본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치다. 좋겠네 일본보다 미라서 이제 통화 스왑도 필요 없고 IMF 신세 지지 않아도 되겠어. 여러 가지 랭킹을 찾아서 기뻐하는 건 좋지만 실제 한국을 아는 국민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한국이 랭킹과 같이 경쟁력이 있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는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랭킹들을 찾아오지만 그 근거는 상당히 애매하다. 일본이 경쟁력이 없다고 해도 한국과 인구 비율은 2대1인 반면 명목 GDP는 3대1이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국의 경쟁력과 풍요로움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스위스가 1위라는 게 사실이야? 뭐 그러던가 말던가 옆나라 미디어는 2년 연속 일본보다 위라서 굉장히 기쁜 모양인데 하지만 곧 경제 파탄 나면 모든 게 끝이지. 최하위 확정되지 않을까? 일본이 중국, 미국, 삼성의회 대활약하는 한국에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말은 잘 알겠지만 스위스나 노르웨이한테도 경쟁력에서 진다고? 무슨 근거로? 노르웨이 주요 산업이 어업이야 그래서 6위야? 이 순위는 인구가 적은 나라일수록 유리하게 작용한다. 인구가 적은 게 정부의 효율도 올라가지. 전자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의 혼란을 보면 1억 2,7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 같이 개인 사생활 제한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스위스는 금융으로 엄청나게 돈 벌어들이잖아. 코로나와는 관계없지 온라인이니까. 게다가 인구 겨우 850만 명으로 사실상 정부가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니까. 뭐 사실은 사실일 거야. 일본도 파죽지세로 경제가 우상향일 때 잘 나가니까 서양에서 두들겨 맞았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 도요타도 얻어맞고 개선하고 노력해서 지금이 있는 거다. 나중에 선진국을 따라잡고 추월해도 두들겨 맞았다. 게다가 패전국인 일본은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졌지. 옆 나라가 얻어맞지 않는 것은 반대로 서양에서 볼 때 두들길 필요도 없을 만큼의 수준이란 거다. 의외로 북유럽 특히 노르웨이는 군수산업과 유전에서 득을 보고 있다. 상당한 희토류도 가지고 있다. 고등어도 유명하지. 자주 노르웨이와 형제 같은 취급을 받지만 스웨덴도 군수산업은 유명하다. 고품질의 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구나 엔진은 한대성 날씨 사양이라서 튼튼하고 성능이 좋다. 복지가 좋아서 상당히 돈 회전도 좋고 인구도 균형 잡혀 있어서 일본과 같은 자원 없는 저출산 국가에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 다른 의미에서 순위를 보자면 일본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로 상위 수준에 있는 게 아닐까? 경쟁력도 좋지만 신뢰성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보다 홍콩, 대만이 위인가? 하나의 중국이 화낼 것 같은 순위구나. 스위스가 조사한 랭킹에서 스위스가 1위, 미국 10위, 중국 16위라고? 아무래도 작은 유럽 국가가 상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의 작은 선진국은 23위구나. 중국인은 화내지 않는다. 일본인이 매일 중국 붕괴를 말하지만 중국이 반응하고 화를 낸 사례가 있냐? 중국이 랭킹 100위라도 상관없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말로 중국 비판하면 중국 발전이 멈추냐? 일본인과 한국인이 중국 견제하면 중국 발전이 멈추냐? 중국이 일본과 한국을 침묵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순위가 아니라 자국이 노력하고 발전할 뿐이다. 입으로만 견제해서 초강대국 중국의 발전을 멈추려는 망상 좋아하는 이 나라들. 어차피 너희들은 실력 승부에도 중국에 이길 수 없다.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빈부 격차가 너무 커서 삼성 회장 같은 소수의 부자가 국민의 평균을 주도하고 반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엄청나게 높고 노인연금도 공무원보다 적은 월 3만원 정도잖아.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면 한국은 상당히 낮은 순위야. 일본도 좀 더 기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스위스 산업은 시계 및 군용칼과 의약품 같은 이미지가 있다. 관광지로 유명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는 곳, 그리고 은행도 굉장하다고 배운 기억이 있다. 시계를 잘 모르는 나조차 알고 있는 롤렉스나 오메가도 확실히 스위스 메이커. 스위스는 1인당 평균 연봉이 N으로 환산해도 1000만엔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 봐도 스위스는 부유층이 차지하는 인구가 많은 나라다.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이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건 납득이 간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 기업이 탁월한 점은 당연한 걸 만드는 것도 재료 같은 거 국내에는 없잖아. 전통적인 장인 기술도 3D 프린터로 품질 좋게 만들지. 디지털 관련해서는 일본은 선진국 수준 아냐?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 비교해도 일본은 뒤처지고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계속되는 일본의 순위 하락, 근본 원인은 과거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최고가 아니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었지만 그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일본인은 성실하잖아. 그 성실함이야말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나라의 자원. 이것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에 희망을 걸고 싶다. 경쟁력 순위 의미 있나? 솔직히 말해서 정말 경쟁력이 있으면 그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 투자되는 돈이 증가할 텐데 스위스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랭크되는 걸 기뻐하는 국가에게는 기쁜 랭킹이지만 실제 상황과 싱크가 안 맞는 게 유감이다. 한국의 국력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국민의 상황이 어떻든 숫자로 이겼다고 정신승리하고 집도 없고 꿈도 없고 직업도 없어서 괴롭겠지만 순위가 낮은 일본과 비교해도 심한 자기들의 상황을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다. 그러나 현실에선 버블로 치솟은 부동산은 엘리트들의 허세의 상징 일반인은 손가락만 빨고 있고 청년 취업난은 피크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 도박꾼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버블 시기의 특징인 마구 대출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에 집어넣는데 버블이 터질 때 비투성이 청년층은 어떻게 하려고? 항상 생각하지만 이런 순위에 무슨 의미가 있냐? 1위부터 10위 국가 중 실제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국가는 미국뿐이다. 스위스가 없어져도 스웨덴이 없어져도 세계 경제에 그다지 영향은 없다. 1인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역시 국가의 총액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싱가포르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한일 간에는 GDP 3배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 기사라는 건 일단 제쳐두고 지금 코로나 대책도 완벽을 요구하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지금 일본의 모습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지. 이건 일본인 우리들이 요구해온 결과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 인구와 국가 행정의 한심스러움이 더한다. 불평만 말하고 일하지 않는 국민, 알아서 기지만 실행력 없는 행정.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재상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일의 일본은 없다. 스위스가 만들고 스위스가 1위, 영국, 미국이 만드는 세계 대학 순위와 동일하다. 자국이 1위가 되는 지표를 찾고 만들었다. 영국이 만들면 영국 대학이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이 만들면 미국이 1위가 된다. 그것에 휘둘리고 있는 일본인. 자국이 1위,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로 만든 건지 의심스럽다. 일본인은 다른 나라를 너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남의 나라 눈치를 너무 신경 써. 이런 순위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다. 경쟁력 30위 정도 국가에게 일제히 경제, 산업, 문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게 웃긴다. 미국과 한국은 일본에게 사사건건 세금을 요구해 왔는데 이 순위는 너무 이상한데 여성의 지위가 낮은 일본은 하위 랭킹이지만
상위 랭킹 국가는 월급이 낮은 경우 성착취가 횡행하고 있고 성희롱도 많다. 결국 서구식이 뭔데? 이 순위를 보자면 전 세계에서 한밤중에 여자 혼자 밖에 나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일제히 외국인도 말을 한다. 일본은 서구식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식 이외는 인정하지 않는 나라니까. 변명들이 많구나. 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게 먼저다. 90년대는 일본이 세계 제일 위였다. 그때도 한국 인구는 일본보다 적었다. 변명은 그만두고 일본은 이제 빈곤국이 되어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봐봐라. 경쟁력 있다고 말할 수 있냐? 한국 이빨 보이며 기뻐하겠네.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확신하겠네. 그러던가 말던가. 냄비한 개구리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가 죽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이런 분야는 익숙치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스위스가 경쟁력 1위라는 게 정말이야? 아마추어의 눈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1위, 2위를 다투는 것 같은데